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요즘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말에나 장애를 붙이는 게 좀 신경 쓰이는데요. 제가 제목에다가 그런 단어를 넣는 것은 제가 그 단어를 좋아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런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보시라고 넣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집 근처에 아파트 장터가 있는데 거기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거기에 화초 파는 분도 있었는데 지나가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분을 사가는 아줌마가 이거 물 며칠마다 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그냥 겉에 흙이 마르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계속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며칠마다 주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저씨는 또 말을 반복하는 거죠. 저도 식물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예전에 한참 활동을 했었는데요. 식물을 많이 안 키워본 분들은 그냥 며칠마다 주는지 그것만 딱 알려고 해요. 그런데 식물을 많이 키워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상태를 봐서 판단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파봐서 손마디 2개 정도 깊이까지 흙이 말라 있다면 그때 물을 흠뻑 주면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식물을 키우는데 별로 자신이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판단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자신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한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화분에 물이 마르는 속도가 어떤 집에 있는지, 어떤 계절인지에 따라서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그때그때 보고서 판단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아저씨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줄까?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금치를 삶는 것도 시금치가 물렁물렁한 것인지 질긴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무조건 시금치는 40조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가 질겨질 수도 있잖아요. 일상 속의 작은 일도 그렇고 인생의 중요한 판단도 그렇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누군가가 정해진 답을 주기를 그냥 매뉴얼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도 유명한 사람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면 맛있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 레시피를 처음 만든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것을 참고해서 만들어 볼 필요는 있지만 나는 또 나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변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뿐 아니고 학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한 사람도 사람이었어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한 성인이더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분들과 나 사이에 근본적으로 잠재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저기 밖에서 위대한 가르침을 내려주는 분이 있고 나는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혜에 대해서 배우든지 내가 그것을 듣는 것은 단지 머릿속의 지식일 뿐이고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깨우쳐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화분에다 물을 3일마다 주세요. 이 말을 듣고서 1년 내내 3일마다 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식물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우주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오류가 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는데 과거의 기준을 갖다 놓고 생각하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시대와는 잘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남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삶의 만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편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물건을 내가 사려고 하잖아요. 쇼핑센터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갔는데 아무도 손님이 없는 데 가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웅성웅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둘씩 와서 다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골똘히 들여다보는 거 보니까 이거 좋은 물건인가 보다 하고 한 명씩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군중 심리예요. 사람들이 있는 판매대에는 더 몰려드는데 아무도 없는 판매대에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대로만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나의 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무의식, 신념, 습관, 이거 그대로 판단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늘 깨어서 생각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겪는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오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아예 내가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자주 올라오잖아요. 제가 의류 건조기를 살까요 말까요? 더 큰 평수 집으로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그런 문제는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남들에게 그 판단을 맡겨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될 때 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 이렇게 그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삶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보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될까봐 두렵다. 두렵다는 그 생각은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욕심인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좋다, 나쁘다, 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뇌의 에고라는 것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 이것을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이런 부분은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리면 또 그게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100% 이익이 되든지 100% 손해가 보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 일들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 되는 게 아닌 거죠. 특히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만 보더라도 조회수 높은 영상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여자를 피해라, 남자를 피해라,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좋다, 이런 것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 있는 나쁜 문제들 다 피하고 좋은 문제들만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도 있나요? 없죠. 내가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손해라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소개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술을 먹어서 안 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은 수입이 적어서 안 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은 호르몬이라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가치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나와 가치관이 잘 맞고 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밖에 작은 단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이든지 100% 완벽한 결정은 없어요. 내가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 기능도 아주 좋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혼이나 직업이나 어떤 선택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완벽한 결정도 없고 완벽한 결과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평불만, 트집 잡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작은 단점이라도 그것을 확대시켜서 그것을 아주 나쁘게 바라보고 후회를 하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나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어떤 결과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거의 나의 선택을 후회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로얄 로드, 왕만 다닐 수 있는 길, 그렇게 한 번에 쭉 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없다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나는 100% 실패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내가 결혼 상대자는 이런 사람을 고르면 100% 성공하겠지, 내가 직업을 이것을 고르면 100% 좋아지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나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서의 얄팍한 에고의 계산을 떠나기 위해서는 가슴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슴을 따른다는 것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결과를 생각하고 키우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나한테 돈 좀 벌어다 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키우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슴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지,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의 머리로 따져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결정을 했었던 때가 있나요? 가슴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결과가 어떻든지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이것을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결정을 잘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확실한 의지, 열정,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을까 안 좋을까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지 그것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와닿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느껴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슴이 원하는 것을 따라라. 그러면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데 결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예술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하면 진짜 돈을 못 버는데 그래도 그 직업을 가져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각자 선택을 하실 문제인데요. 자기의 마음의 의지가 분명하고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슴을 잘 열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안전한 길로 가려고만 하잖아요. 이것을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두려움을 위주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나의 소망과 나의 마음의 진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